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111년 전 사랑하는 식민지 조국을 뒤로하고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딛은 한인들. 하와이는 이민 역사가 시작된 곳인 동시에 일제시대 한국의 독립과 교육 발전에 기여했던 곳이죠. 지난 17일 미주 한인의 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매년 1월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초기 이민자들의 삶과 애환,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을 기리고 현재 이민 사회를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은 지난 1903년 1월 13일 한인 이민자가 하와이에 첫 이주한 것을 기념해 이날을 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피터 쿠와 폴 밸런시 의원 등 20여 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결의안은 1903년 1월 13일 성인 남성 56명과 여성 21명, 어린이 25명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며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식민지가 된 조국을 독립시킨다는 공통된 목적으로 합심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1950년 전쟁과 빈곤, 정치적 탄압을 피해 수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이민 왔고 여느 이민자들처럼 힘든 과정을 거쳐 미국에 뿌리를 내렸다고 기술했습니다. 이후 2010년 센서스 조사 결과 미국의 한인 인구는 140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 등은 지난 9월 시청 앞에서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인단체들의 노력으로 미주 한인의 날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인데요. 지난 18일 통과된 결의안은 책임 규명 등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18일 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던가 비교하면 찬성이 5표, 반대가 1표 각각 늘어났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지만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결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성격에 그쳤던 데 비해 이번에는 고문, 공개 처형, 강간 강제 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북한 대표단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이제 22일 열리는 안보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실제 안보리에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채널 K뉴스 금홍기입니다. 일본 우익단체들이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위안부 관련 역사 수업을 거부하는 서명운동을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위안부 희생자들은 창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펠팍 타운 정부에 의하면 어제 일본인 청년 2명이 타운 정부를 찾아와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위안부 관련 역사 수업 거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의 극우단체 나데시코 액션과 롬파 프로젝트에 의해 전달된 청원서는 온라인 서명 2240명과 직접 서명한 230명 등을 포함한
일본인 총 2,570명의 서명을 담고 있습니다. 단체 회장 유미코 야마모토와 미즈이코 후지는 이메일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한국 편에 서서 왜곡된 정보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미화시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일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은 창녀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한인 시위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전 좀 격분되는 거는 캄포도면 창녀지 뭐 그 인간 존엄성 이런 거는 둘째치고 그냥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자체가 나는 굉장히 거기에서 분개하고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창녀로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팰리세이즈 팍 로툰도 시장은 현재 미국 내 공립학교에는 위안부 관련 역사 수업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립학교 교육과정 문제는 주의회와 교육국이 다룰 사안일 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는 팰리세이즈 팍이 아닌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등 국제사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We believe the comfort women is a very, very strong issue that needs to be discussed between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Korea, not our local level. It has to be discussed on a much higher level than us. And we had no intentions of going and teaching one side or the other to any of the students. 로툰도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2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두고 이 문제는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대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추진 중인 코리아타운 플라자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플러싱이 아시안 문화의 중심지 한인타운의 중심으로 새롭게 부각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교통국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코리아타운 플라자 건립 부지를 실사 방문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데이비드 윈 뉴욕시 교통국 프로젝트 매니저는 현재 5개 보로에서 총 15곳의 플라자 건립 신청서를 접수받았다며 우선 내년 1월쯤 원데이 플라자 이벤트를 개최할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임시로 플라자가 조성되고 이후에도 문제가 없다면 영구적인 플라자 조성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퀸즈 한인회는 지난 9월 이 코리아타운 플라자 건립 프로젝트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55에서 156가 사이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위치한 레오날드 스퀘어에 약 5,000 스퀘어핏 규모의 보행자 공간을 마련하고 한국 전통 양식의 팔각정과 벤치 및 화단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류재봉 회장은 프로젝트의 승인을 받는다면 우선 내년 5월쯤 이곳에서 아시안 나잇 행사를 치를 계획이라며 아시안의 문화를 전파하고 지역 주민들과 하나 되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장 웃긴 패러디 소스로 고승덕의 미안하다를 제치고 땅콩 항공이 꼽혔습니다. 대표적인 갑의 만행으로도 꼽혔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한진그룹이 거대한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은 이미 당했고 금전적 손실과 신사업에까지 불똥이 튀기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최대 한 달의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 규정 위반이고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의 허위 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처분의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운항 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 진술 등 3가지에 대한 운항 정지는 각 7일씩 총 21일에 해당하며 과징금으로 추산하면 14억 4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가감할 수 있어 최대 31일까지 운항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운항 정지가 통상 해당 노선에 대해 내려져 온 것으로 볼 때 뉴욕과 인천 노선이 운항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예약한 승객에 대해서는 타 항공사를 연결해 주거나 당국이 특별기를 운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인천 노선은 400석 규모의 A380 항공기가 이를 2회 운항해 하루 12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체자 단속에 발벗고 나섰던 애리조나주 최악의 이민 단속을 펼쳐왔는데요. 애리조나주 정부가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행정명령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애리조나주도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체자들에게 운전 면허증 발급을 승인하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추방유예 불체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중단하는 애리조나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무효라는 연방 제9 항소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민 개혁안을 두고 연방정부와 일부 주간의 대립에서 연방정부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민 문제가 연방정부의 위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존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지난 7월 연방 제9 항소법원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긴급 상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연방정부가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 허가를 내준 망명 이민자나 난민 등에게는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면서 중남미 출신이 대부분인 추방 유예 불체자에게만 운전면허를 내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연방정부는 지난 2012년 추방 유예된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애리조나주와 네브라스카주는 연방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철거되지 않았지만 뉴저지주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가 지난 16일부터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다시 설치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미 주의회에는 감시 카메라 운영 연장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스테픈 샤피로 주 교통국 대변인은 오늘까지 감시 카메라 작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내일이나 또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카메라 안내판 등도 떼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인 16일부터는 감시 카메라로 인한 범칙금 티켓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단 종료일 당일 카메라 작동이 멈추기 전까지 단속에 걸린 차량은 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설치된 카메라는 당분간 철거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펠팍의 경우 브로드 애비뉴와 46번 도로 교차로, 버겐 블러바드와 이스트 에셀 교차로에 각각 감시 카메라가 운영됐으며 잉그루드 클립스의 실번 애비뉴와 팰리세이즈 애비뉴 교차로에도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교통국은 지난 5년간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감시 카메라 평가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카메라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의회에서는 감시 카메라 운영 연장을 요구하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노동자들의 각종 권리에는 근로계약과 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휴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이러한 여러 권리들을 마음껏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을 하고 나면 당연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더구나 몸이 아픈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젠 뉴저지주에서 유급병가 제공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하원 예산위원회가 지난 15일 유급병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민간 기업을 포함한 주내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매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최소한 1시간의 유급병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플 때 쉴 수 있고 아이가 아파도 집에서 일하며 돌볼 수 있고 부모님이 아파도 해당이 됩니다. 사람이 먼저 가정 친화적 직장은 특별한 혜택이 될 수 없습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주 전역에 독감이 비상입니다.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